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뵙고 있는 피부과 전문 현미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피부과에 대한 얘기, 피부 질환에 대한 상담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목주름이나 팔자주름 여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간단하게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피부 상담을 좀 하도록 하죠. 네. 목주름이 생기는 이유 이제 대개는 1 번이 큰 요인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계시죠. 목 이제 고개를 숙이거나 높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제 목을 접는 자세를 하게 되면 주름이 생기는데 뭐 그런 것도 일견 요인은 되죠. 그렇지만 과연 요렇게 뭐 한 가지 요렇게 자세를 취하는 경우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노화입니다, 노화.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에 주성분 특히 이제 목은 보면 이렇게 되게 밑에 받쳐주는 구조물이 전혀 없어요. 표피, 진피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목 근육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피하 지방과 같이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두터운 연조직이 없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오고 빨리 처지게 되죠. 그래서 인제 그 과정 중에 접히는 부위에 주름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게 뭐 모든 종이든 이런 뭐 플라스틱이든 가죽이든 반복적으로 접히면 그 자리에 주름이 생기죠. 그래서 잘못된 자세 목이라는 게 접고 숙이고 이런 목적으로만 인제 존재하기 때문에 주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인제 너무 비정상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는 인제 뼈의 건강에도 안 좋고요. 예, 주름이 깊어지는 데 한 요인이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임신이라든지 급격한 비만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피부색이 좀 이렇게 진해지면서 주름이 좀 더 깊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인제 날 때부터 슈도에이눔이라 그래서 주름이 깊게 잡혀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팔자주름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제일 이제 많은 여성들이 한 40 대, 30대 후반 40 대가 되면 고민하게 되는 인중에서 옆으로 연결되는 팔자주름 인제 이 생기는데 제일 흔한 원인은 저기입니다. 피하 지방이 위축이 돼서 그래요. 젖살이 빠지면서 볼에 있는 피하 지방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에 인제 골이 패이고 그다음에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중력 방향으로 처지게 돼서 이렇게 입꼬리까지 다 내려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예, 모든 게 다 인제 기본적으로 노화의 과정이고요. 특히 팔자주름은 인제 그런 피하 지방의 위축과 동반되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는 그 피하 지방을 대체해 주는 채워 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 주름들을 목주름이나 팔자주름을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는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성형수술 그러니까 당기는 거죠. 당기는 성형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좀 요즘에는 인제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걸로 해서 일부 인제 스마스머스를 좀 당겨 주면 주름이 쪼끔 펴지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거는 성형 수술을 통해서 처진 피부를 제거하고 당겨 주는 게 리프팅해 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인제 팔자주름의 경우에도 아주 심한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인제 리프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인제 40대 초반 피하 지방만 위축이 돼서 생긴 경우라면 자가 지방 이식이라든지 필러 같은 그런 걸로 어 좀 이렇게 보충을 해 주면 치료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팔자주름과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영역보다는 아마 성형외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게 해결하는 데 훨씬 더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마다 이게 인제 미용에 대한 관념이 다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얼굴에 훈장 같은 거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그냥 지날만 하고요. 어 이거 못 견디는 분들이라면 인제 성형외과에 신세를 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 기준은 전적으로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성형을 많이 하다 보면 부자연스럽죠. 예.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젊어 보인다.' 그거를 뭐 좋아한다 그러면 인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게
어색해 보인다 그러면 이제 하지 않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객관적으로 권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눈이 너무 많이 처져서 시야가 가리면 하세요." 그래요. 눈꺼풀이 이제 안검이 하수가 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 보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자꾸 인제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앞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라면 성형외과에서 상안검, 안검 성형을 하라는 거는 그거는 권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본인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에 생기는 이런 주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각자의 삶의 철학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제 의사들마다 그 치료를 권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각자의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뭐 저는 좀 보수적이고요. 또 그걸 적극적으로 권하는 의사도 있으니까요. 예. 수술을 원하시면 그런 분들을 찾는 게 좋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팔자주름과 목주름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예, 여러분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죠. 크레오신, 디페린, 이소티논. 예. 근데 농이 남아 있다고요? 농이 아니고 저기겠죠? 어 흉터, 튀어나온 흉. 과정식성 반응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짜보면 피지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안에 낭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약간 조그마한 주머니 같은 게 밑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피지를 제거를 해야죠, 수술해서. 그 주머니가 들어있는 거예요, 짜서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뭐 약 먹고 약 바라서 될 일은 아니고요. 한 뭐 0.5cm든 이렇게 절개를 해서, 아니면 뇌지로 구멍을 좀 크게 뚫어서 주머니를 제거해야 되죠. 염색하는 거, 지금 염색약들은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죠. 네. 팔자주름 찍을 때는 너무 도드라져서 지방이 빠진 거예요. 탄력 떨어져서 팔자주름이 생기지는 않아요. 지방이 빠진 거기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이제 저기를 해야죠. 음 자가지방 이식을 하든 아니면 필러를 넣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처지면 리프팅하고 해야 돼요. 네. 목에 주름이 생기는 거,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날 때 본인의 모습이 그렇게 밤에 7시간, 8시간 자는 시간 내 그 자세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밤새 뒤척이는 게 뭐 얼마나 많이 뒤척이는데요. 예. 그래서 수면 자세라는 게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자세로 밤새 있었다라는 거는,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뒤척이기 때문에. 예. 수면 자세라는 게 없죠. 움직이니까요. 네. 목주름 예방에 뭐 특별한 효과가 있는 성분들은 광고는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권할 만한 일은 없다고 봐요. 목은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얇아요. 피부가 기본 잡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죠. 보습하는 거 외에 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건 도움이 되고요. 아크리프는 여드름약이고요. 예. 뭐 항노화 기능은 없습니다. 비타민 C 앰플 어느 정도 약간 도움이 되긴 하겠죠. 여러분들이 뭐 화장품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대단한 걸 기대하는데 자외선 차단제 외에는 뭐 항노화 작용이 입증된 건 없습니다. 페인 흉터요. 치료 방법은 없고요. 레이저 치료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약을 먹고 발라서 여드름이 완전히 안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써서 여드름 나는 걸 막아 놓고 난 다음에 레이저 치료를 하는 거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5번 내지 10번 정도 하는데 대개 한 30-40% 정도 복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흉 생기면 원상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편자가 그래서 그럴 거야. 팔자주름 중에 한쪽이 더 깊다는 얘기는 한쪽만으로 씹는 경우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보면. 네. 그래서 얼굴이 보면 좌우 대칭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히 인제 이쪽 저작근 있는 데가 보면 좌우가 대칭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편한 쪽으로 씹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제 그러다 보면 그쪽이 주름도 깊어지고 사각턱 부분, 저작근 있는 부위가 더 정식이 되죠. 그래서 치과 검진 받아보셔야 돼요. 어디 어금니 한쪽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습관을 바꾸셔야죠. 왼쪽으로 10번 오른쪽으로 10번 이렇게 나눠서 씹어야 됩니다. 염색하는 게 태아에 영향을 주는 약이면 염색약으로 승인이 안 났겠죠. 제가 자세한 뭐 그건 확인해 본 건 없는데요. 뿌리 염색이든 무슨 염색이든 염색을 하면 염색약을 쓰는 건데 염색약이 태아에 영향을 주는 거라면 그게 사용 설명서에 나올 거예요. 거기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뭐 염색해도 되죠. 거기 명기되어 있다 그러면 피하는 거고요. 이런 정도는 제품 생산 과정 중에 이미 다 스크린이 끝나 있을 거고요. 그 제품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염색약이 태아의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를 못하겠을 텐데. 예. 그거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주의사항 같은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원래 정상이잖아요. 예. 쭉 폈을 때 주름이 옅어지고 숙이면 접히는 거. 이거 뭐 손의 손금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목주름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더 깊어져 보이는 것뿐이지 원래 주름은 생기는 겁니다. 아 빠지는 거요?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기 지방을 채우든 아니면 필러로 채우든. 음. 목에 세로주름도 생기는 게 다 노화입니다. 똑같습니다. 음. 보톡스 맞는 거 외에 뭐 다른 방법 없어요. 미간주름은 보톡스 맞는 수밖에 없어요. 음. 어 뭐 효과 있다고 광고는 많이 하죠. 예. 하시는 거를 뭐 말리진 않겠지만 저는 뭐 환자분들한테 돈 받고 하라 그러기에는 좀 그러네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효과가 있을래나 모르겠습니다. 안검하수가 되게 심해서 시야에 장애가 있으면 저기 의료보험 돼요, 안과에서. 그 시야 기준이 30%인가 50%인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떴을 때 시야가 180도 360도 중에서 이렇게 시야가 어느 정도 가려지면 안과에서는 보험도 됩니다. 그냥 순수 미용적으로 하겠다고 성형외과 가시면 되고요. 음.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이 눈을 치켜 뜨죠, 여기를. 왜냐하면 이게 눈이 인제 우리가 이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거 100 이라고 치면 눈을 뜰 때 한 80은 눈꺼풀로 뜨고 20-30은 위에 근육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인제 눈꺼풀에 인제 탄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눈으로 뜨려고 그래도 안 떠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인제 이마로 뜨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인제 여기 살 근육도 좀 뭉치고 이마에 주름도 생기고 그러죠. 성형 수술할 때 눈에서 하는 경우보다는 되게 여기서 많이 해요. 눈썹 있는 데서 거기 좀 당기기 때문에 쌍꺼풀하고 상관없습니다. 턱주변에 갑자기 여드름 난다고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유전일 겁니다. 스트레스나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유전적으로 여드름 나는 피부인데 턱 주변에 많이 나는 거다 보시면 돼요. 나이 20살 넘어서 여드름 계속 나면 대부분 다 유전입니다. 모공이 넓어지는 거요? 모공이 넓어지는 건 유전이에요, 유전. 피지가 많아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 좀 더 넓어지겠죠, 탄력이 떨어지니까. 기본적으로 모공이 넓어지는 거는 음 유전적으로 피지가 많아서 그래요. 유전입니다. 등이나 가슴에 여드름 자주 생기는 거. 예. 원인 유전입니다. 그래서 약 먹고 약 발라야 됩니다. 둘 다죠. 여기 살이 찌기도 하고 이제 처지기도 하고. 음. 모공과 붉은기 저게 전형적인 주사성 여드름이죠. 그래서 약 먹어야 될 겁니다. 먹는 약을 피지역 제제를 먹고요. 바르는 약은 수란트레나 로젝스 쓰면 됩니다. 크레오신을 먼저 바르면 좀 따가울 거예요. 의약품 성분명 가지고 난리더라고요. 요즘 어떤 게 궁금하냐. 인제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여드름약 중에서 인제 아이소트레티노인 그렇게 하면 성분명이에요. 피지 억제제. 성분명이 이소트레티노인, 아이소트레티노인 성분명이에요. 그게 인제 그 제약회사별로 각자 자기 이름으로 얘기를 하죠. 뭐 핀풀, 제로큐탄, 이소티논
약들 이름이 이렇게 여러 제약회사에서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인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의사들마다 선호하는 약이 있어요. 선호하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다고 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뭐 저기 어디 주점에 가서 맥주 한 병 마실 때 물어보잖아요. "뭘로 드실래요?" 그냥 아무 맥주나 갖다 주는 음식점도 있지만 대개는 물어보죠. 뭐 "테라 드실래요? 카스 드실래요? 하이트 드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또 자기가 취향하는 선호하는 주종이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하죠. 근데 인제 약은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국에서 약을 인제 조제를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인제 칼자루를 누가 지느냐의 싸움이죠. 칼자루를 지금까지는 인제 의사가 쥐고 있죠. 그거를 인제 약사에게 칼자루를 넘겨주는 겁니다. 예.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고요. 어 예전 같으면 이게 약을 의사가 처방할 때 예 약을 지어서 병원에서 약을 직접 줬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없었죠. 근데 의약 분업이 돼서 생기는 문제인데 예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인제 여드름 환자가 오면 제로큐탄을 많이 처방을 해요. 그 원인은 저는 하나입니다. 그 당시 인제 로아큐탄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약이 오리지널 로슈에서 생산을 포기했어요. 워낙 약값이 싸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오리지널에서 생산을 포기하고 여러 인제 카피 회사들 제너릭 회사들이 여러 가지 약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예 그 약을 여러분도 드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져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연질 캡슐로 들어가 있고요. 안을 잘라 보면 안에 약간 점액성의 액상입니다. 가루가 아니고요. 이게 은박지로 포장을 해 놔야 한 알씩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여름에 그렇게 통에 들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에 들어 있는 약도 있어요. 20 개, 30개 뭐 통에 들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안에 아무래도 방습제 그러니깐 습기 제거제가 들어 있다 하더라도 장마철에 그 뚜껑 한번 딱 열면 금방 끈적끈적해지고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인제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약을 쓰기가 좀 찝찝하죠. 그래서 제가 인제 제로키탄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겠는데 여러 회사들을 쭉 보니까 그게 인제 원래 로아큐텐과 가장 비슷하게 은박지 포장이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은박지 포장을 하면 또 애들이 손을 댄다고 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어찌 됐든 환자한테 주는 약이고 환자가 주의만 하면 은박지에서 하나씩 꺼내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인제 그 약을 처방을 하죠. 근데 인제 만일에 이제 아이소트리티노인이라고 처방하면 뭐 이렇게 병에 들어 있는 이렇게 통에 들어 있는 약을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도 있죠.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제 의사들은 이제 찝찝한 게 있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비슷한 동일한 성분의 약이라고 하더라도 제형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떤 부작용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약효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있죠. 그래서 약을 만일에 성분명으로 처방해서 어떤 약화 사고라든지 약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물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에 대한 어떤 리베이트라든지 그런 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제가 지금 제로키탄 약을 처방한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그 제약회사 이름도 한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만난 적이 병원에 가끔 인사하러 오는지 모르겠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예전같이 뒷거래 영역은 없어요. 뭐 인사를 받거나 뭐 이렇게 촌지를 받거나 리베이트를 받거나 하는 건 없거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체 조제가 허용이 된다면 굳이 성분명 처방을 정부에서 고집할 이유는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로키탄이라고 처방을 했는데 환자가 약을 구하기 위해서 약국에 갔는데 없다. 그래서 이소티논이나 핀프린을 먹겠다라고 연락이 오면 뭐 병원에서는 거절하진 않거든요.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근데 대신에 이제 약화 사고가 생기거나 그럴 때는 뭐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있죠. "나는 분명히 제로키탄을 처방했는데 왜 그 약을 먹고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만일에 이소트리티논이나 처방했으면 아무 약이나 줘도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그런 게 똑같지 않냐? 델리케이트한 문제는 있을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이러고 이건 영역 다툼도 아니고요. 어 의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제약사에 약을 처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약이 없으면 대체 조제를 허용하는 걸로 끝내면 되지 굳이 성분명 처방을 가지고 난리를 만들 이유는 분란을 만들 이유는 없다. 뭐 누구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만 하더라도 성분명 처방을 정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했던 아니면 내가 늘 처방해 와서 잘 알고 있는 약들에 대해서 이름을 써줄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거 구해 드세요. 뭐 아니면 거기 생기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의사들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대체 조제를 허용하는 정도에서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이 주근깨 잡티 뭐 다 있을 수 있죠. 네. 기미는 유전이고 주근깨 유전이고 잡티 흑자는 같은 얘기입니다. 노인성 변화입니다. 폰하고 상관없고 모니터하고 상관없고요. 실내 조명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있는 자외선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시술을 뭐 그냥 멜라논 크림 쓰시죠. 네. 저게 다 있다면 멜라논 크림 쓰시면 네 가지 다 쓸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밤에 한 번씩 바르십시오. 시술은 발라서 효과 없으면 그다음에 레이저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입술이 터지고 피곤해서 그래요, 이거. 주제는 피곤해서 그래요. 잠 못 자고 피곤하고 몸에 면역 떨어짐이 생겨요. 일단 많이 찌어서 피가 나는 경우라면 항생제 베아로반 바르는 게 낫고요. 그냥 출혈이 없거나 그냥 약간 따가운 정도라면 스테로이드 쓰는 게 오히려 나아요. 불독살은 뭐예요? 이거요? 수술하셔야 돼요. 성형외과에서 수술하셔야 돼요. 스킨 보톡스요? 저는 뭐 별로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머리가 완전히 휑해졌다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가발 아니면 모발 이식이에요. 모발 이식도 뒷머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가발 쓰는 게 유일한 답입니다. 6개월 갖고 모자랄 겁니다. 바르는 약이면 열심히 하루에 한 번 바른다고 가정하더라도 1년 이상, 한 2년까지 바르셔야 됩니다. 신용 등급이 높으면 대출 금리를 더 높아진다는 말을 깜짝 놀랐으면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바로 이제 그 지적에 대해서 금융가가 반응하는 거죠. 우리나라 금융이라는 거는 이름만 주식회사하고 상장이 되어 있는 거지 은행장 임명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관입니다. 관에서 경영하는 거랑 똑같죠. 경영이 독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 대통령이 뭐라면 이제 깜짝 놀라서 반응을 보이는데 설마 아니 뭐 신용등급이 높다가 대출금리가 더 높아지지는 않았겠죠. 다만 이제 금융 약자라고 하는 분들에게 금리를 낮춰주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신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거는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출해 줬을 때 원리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저신용자라서 대출 금리가 높은 게 아니라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그분들의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해서 평가한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게 기본적인 자본주의 원리에는 어긋나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금리를 낮춰줘서 그분들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경제 회복력이 되면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가 제가 64세, 61년생이니까요. 저희 세대는 빚이라는 거를 되게 무서워했고 빚 없이 사는 게 원칙이었고요. 그래서 대출 받는 일이 없죠. 개인에게는 해주지도 않았던 시절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빚 내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신이 없으면 빌리지를 말아야죠. 근데 이제 전 세계가 다 뭐 빚을 내서 전 세계 모든 정부가 빚투성이잖아요. 그러니 뭐 거기 있는 국민들도 빚을 내서 쓰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빌려서 명백하게 어떤 사업을 해서
어 저기 돈을 벌기 위한 대출이라면 모르겠지만 소비적인 뭐 대출은 글쎄요. 답이 있을까요? 음.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얼른 들으면 없는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인제 좋아지겠죠.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그 돈을 빌려서 갚을 능력이 없다. 그 금융 부실은 결국은 이제 정부가 책임지거든요. 은행 부실은 다 뭐 미국도 매한가지고 한국도 매한가지고 제1금융권의 은행 부실은 미국도 2008년 리만 브러스 터졌을 때 모든 은행들을 다 국가에서 이제 저기를 했죠. 왜냐하면 은행이란 것 자체가 자본주의의 기본 심장과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심장이 멎으면 안 되니까 다 해 주죠. 저신용자에게 낮은 대출 금리를 해 주면 돈 못 꿔 쓰는 사람이 바보가 되겠죠. 꿔 쓰고 난 다음에 안 갚으면 부실 채권이 될 거고, 그것이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은행에서 감내를 하겠지만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국가에서 책임질 거고, 그러면 다 모든 국민이 나눠서 그걸 또 빚을 갚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금융위기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상식에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허리에 오돌토돌 뭐가 나고 간지럽다고요? 대개 지금 정도의 계절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저기 이제 건성 자극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목욕하는 습관들이 되게 안 좋아서 자꾸 이제 피부를 건조하게 하니까 때밀고 그러면 그러면 인제 가려워지고, 가려워서 긁게 되면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 2 차적인 병번이에요. 생활 습관, 목욕 습관을 바꾸셔야 될 겁니다. 5분 이내 목욕 끝내고요. 비누질하지 마시고 손으로만 가볍게 씻고, 그다음에 약 바르면 저런 건 잘 낫는데 되게 한 2주 정도의 스테로이드 바르면 좋아지거든요. 검버섯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검버섯이나 잡티 같은 얘기인데 만져서 이렇게 만져지면 레이저로 수술해야 되고요. 안 만져지는 약 그냥 평평한데 갈색 반점입니다. 약 바르시면 돼요. 멍드는 거요 몇 달 갈 거예요. 멍들었던 자리가 뻘갰다가 보라색으로 변했다가 갈색으로 변해서 원래대로 되려고 그러면 몇 달, 1년 걸릴 겁니다. 레티놀, 아하, 바 다 자극이 있습니다. 버틴다 그러지 말고 자극 있으면 안 쓰는 거죠. 저는 실리피팅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얼굴에 해 준다 그러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효과가 있다 그러면 가서 하시면 되고요. 예. 예. 나이가 들면 얼굴이 이렇게 변합니다. 64세 얼굴에 이 정도면 뭐 대한민국의 평균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임신 준비 중일 때는 로젝스나 뭐 크레오신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는 어 임산부 사용의 주의를 요한다는 표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뭐 임상 결과에서 크레오신이나 로젝스, 수란트라는 이제 나온 지 오래된 약이 아니니까 크레오신하고 로젝스는 나온 지가 오래된 약이거든요. 뭐 50년 이상 된 약인데 기형아 발생 빈 보고 사례가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으니까 바르셔도 돼요. 예.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넷플 웨이브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SNS를 한번 유튜브 때문에 한번 하려고 뭐라 그러죠? 페이스북하고 그다음에 그 뭔가요? 페이스북하고 같이 연결된 회사? 우리 PD님, 페북이랑 연결된 게 저기 뭐죠? 페북하고 아니 X 말고요. 사진 올리는 거 있잖아요. 아 인스타그램. 예. 뭘 한번 잠시 했어요. 일 주일 정도 했는데 어우 정신없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뭐 너무 이상한 문자도 많이 오고 DM이라 그러나 뭐 이런 거 오는데 어휴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구글 정도 쓰고요. 카톡 정도 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여드름 유전입니다. 고모 여드름 나고 사촌 동생 나고 예 얼굴 등
유전성 뇌담의 특징이 등하고 가슴에 여드름 많이 납니다. 네. 사용 기간은 되게 개봉하면 6달이고요. 지금 쓰는 약들은 나중에 병이 생기면, 본인 얼굴에 병이 생기면 뭐 피부과를 갈 거예요. 갈 때 약을 가져가세요. 요 중에 발라도 되는 게 있냐고. 음. 6달 지나면 버리세요. 주름 기능 크림이요? 누가 선물하면 사서 바르는 건 좋은데 뭐 돈 주고 사서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물가가 오르는 거는 환율이 올라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많은 물건들, 특히 뭐 음식도 그렇죠. 재료들을 수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 뭐 $1에 수입했으면 1,350원, 1,400 원이었으면 지금은 1,450원, 1,500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죠. 어. 저는 만일에 정말 내가 돈이 없다, 그런데 내가 맛있게 뭘 해 먹겠다 그러면 뭐 국수나 라면 같은 걸 맛있게 끓여 먹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인제 집에 있는 김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재료들을 뭐 계란이란 이런 것까지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예. 사 먹는 거는 비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이렇게 고환율인데 물가가 싸지지는 않거든요. 사 먹는 음식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장사하시는 분도 또 본인도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악순환이죠. 이게 그래서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또 자영업자 음식점 하는 분도 어렵고, 이런 일이 인제 악순환 쪽으로 빠지게 되죠. 어디가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네. 그냥 정수기 물 나오면 먹고요. 그다음에 페트병 있는 것도 먹고 끓인 물도 먹고 저는 물 마시는데 뭐 특별하게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 마시면 식도 상하니까 미지근한 물 먹죠. 찬물 먹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되게 뭐라 그러죠? 너무 찬 게 들어가면 나이가 들면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뭐든지 미지근한 거 먹습니다. 피지가 많으면 각질이 생겨요.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조하면 지성이에요. 네. 우각 차단 부정맥이라고요. 부정맥이 이제 저거는 이제 심장내과에서 아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우각 차단 부정맥은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음. 부정맥이 아주 심하면 인제 페이스메이커를 달아야 되겠죠. 아마 24시간 홀트를 갖고 검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면 이제 뭐 지켜보자 그랬을 거고요. 아메리카노 먹을 때요, 저는 병원에서 내려 먹는데, 제가 내려 먹는 우리 병원 직원들이 내려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커피들 뭐 다 제 마음에 안 듭니다. 피지가 많지 않으면 뭐 이틀에 한 번 감아도 상관없는데요. 머리가 빠지는 거는 탈모의 병이 있겠죠. 예. 대개는 성인의 경우에 머리가 빠지면 대머리입니다. 머리가 얇다. 예, 대머리 초기 증상입니다. 끊기는 거는 인제 뭐 스타일링을 많이 하거나 파마를 많이 하면 그럴 수 있죠. 피지가 많아서 그래요. 두피에 비듬 나오는 것도 피지가 많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저기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피지를 제거하는 크레오신 같은 걸 두피에 쓸 수도 있어요. 예. 예,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못 주무시고 그래서 그럴 거예요. 피곤하면 생기거든요, 저것도. 예, 병원에 가서 약 써야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속면 어떻게 되죠? 화상 입은 건데 전자레인지가 뜨거운가요?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있는 음식을 만지다가 뭐 뒤었을 수는 있겠죠. 일도 화상인데요. 좀 찬물에 이렇게 담가 보고, 아픈 거는 화상 얘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화상이 있고 난 다음에 아프면 아주 가벼운 화상이라는 거예요. 화상이 2 도 3 도가 넘어가 버리면 신경이 다 타 버리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가벼운 1도 화상이 제일 아프죠.
그냥 뭐 찬물에 약간 이렇게 찜질해 주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냥 놔두시면 돼요. 한 1-2주 지나면 벗겨지면서 새살 올라올 거예요. 아픈 거는 2-3일 갈 거고요. 네. 여성들의 경우에는 폐경이 넘어가면 남성화가 일어나서 수염이 굵어집니다. 뭐 남자들이 수염 있는 건 뭐 병 아니고요. 네. 가려움은 지루성 피부염이고 그다음에 골무면 여드름이거든요. 모낭염이 여드름이에요.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긴다 그러면 일단 가려운 걸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프로조를 먼저 써서 한 3-4일에서 1주일 정도 쓰면 가려운 게 해결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낭염이 남아 있으면 크레오신 쓰시면 됩니다. 동시에 쓸 일은 아니고요.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프로조를 먼저 쓰세요. 가라앉으면 크레오신 쓰세요. 그냥 노화 현상입니다. 증상이 없으면 걱정할 거 없고요. 다만 이제 햇볕 노출이 심하거나 허리 벨트나 여자들 브레이저 라인 뭐 이런 데 이제 점이 생겨서 마찰이 많으면 나이가 들면 암으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모양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선을 전문적으로 개원가에서 보시는 분은 없어요. 대학병원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대개 대학병원 피부과에는 건선 전문 의사님이 한 명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소티논 먹으면서 뭐 여드름 흉터 시술 받은 거요? 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여드름 흉터 치료하려고 그러면 여드름이 나지 않아야 돼요. 멜라논 바라서 더 진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빨개질 수는 있죠. 많이 바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용을 중단하고요. 붉은기가 가라앉으면 사용량을 줄여서 하세요. 경락 리프팅이라는 것도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레이저 리프팅 하여튼 저는 환자분들이 피부가 처서 리프팅 한다 그러면 성형외과 가라 그래요. 그게 제일 나아요. 모르겠습니다. GV 레이저가 뭔지 써보지도 않아서 모르겠고요. 홍조 레이저 글쎄요. 홍조인지 주사성 여드름인지 뭔지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주사성 피부염이나 주사 여드름에는 약 먹고 바르면 됩니다. 홍조는 뭐 레이저 해도 그때뿐일 거예요. 약 먹어야 됩니다. 곱는 형태의 여드름이면 반드시 약을 먹어야 돼요. 바르는 약으로 안 됩니다. 손을 많이 써서 그래요. 손을 많이 쓰면 당연히 건조할 때 그 부분이 제일 많이 건조해지죠. 그래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보면요. 그 자기가 도미넌트 핸드 쓰는 손이 보면 피부가 더 거칠어요. 많이 써서 그래요. 이소틴을 무한정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년에 100개는 절대 넘기지 말아야 돼요. 100개 이내로 먹어도 가끔 저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끊어야 되고요. 크로시나 디피링을 쓰시면 됩니다. 네. 빨개져서 무조건 중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붉은기가 가라앉으면 바르는 약을 절반 이하로 줄여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피부 장벽, 두피 장벽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스킨 베리어라는 건 각질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질은 붙여 놓는 게 좋죠. 피곤해서 그래요. 입과 눈가에 생기는 거. 면역 떨어지면 생기는 거.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시간 나시면 림프 마사지도 뭐 하는 건 상관없는데요.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기버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크림은 눈에 닿으면 되게 따가워요. 눈 주변은 바르는 거 아니에요. 눈 아래만 바르는 거예요. 눈 위는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는 겁니다. 시트나 벽에 안 가면 냄새가 나죠. 더러워지고. 할 수 있으면 자주 가는 게 좋은데 그것도 너무 일이 많으니까요. 되게 뭐 1-2주 간격으로 한 번씩 빨면 되겠죠. 자기가 쓰는 침대라면. 다른 사람이 자는 건 모르겠지만. 운동하고 땀구멍하고 상관없습니다. 땀구멍은 눈에 안 보입니다. 모공이 넓은 거는 운동하는 거하고 상관없고요. 모공 넓은 거는 유전적으로 피지가 많아서 그래요. 피부 장벽에 비누 세안이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때미는 게 문제가 되죠. 손으로 비누질하는 것 정도로 장벽이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눈 밑으로 처지는 거를 데니몰간의 주름이라 그러는데 보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예쁘게 보면 그냥 애교살이고요. 안 좋게 보면 노랗게 처지는 거죠. 예. 똑같은 겁니다. 예. 데니몰간의 주름이 나게 되면 더 처지면 인제 아주 눈밑이 불룩해지죠. 젊었을 때는 애교살이고 나이 들면 인제 노화로 더 처지게 되는 거죠. 주사 피부엔 평생 치료해야 돼요. 주사성 여드름이야 유전입니다. 약 먹고 약 바르는 거 평생 하셔야 됩니다. 먹고 발라서 좋아지면 먹는 약을 줄여서 끊고 바르는 약을 계속 써야 돼요. 어디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접히는 부위라는 게. 우리 몸에 접히는 부위가 되게 많잖아요. 염증이 생기면 뭐 예 항생제를 먹고 바르면 되죠. 유전적으로 멍이 잘 드는 피부 뭐 드물게 있어요. 에어로단노스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그 특별한 아주 특이한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드물죠. 예. 평생 피부과에서 하면서 한 명도 못 보는 그런 병입니다. 샤워한다고 크림 바를 이유가 없죠. 예. 저는 평생 바른 적이 없는데요. 부모님 마음이죠. 뭐 내 재산이 아닌데요. 부모님이 그걸 갖고 사회에 기부를 하든 자녀에게 물려주든 뭐 그거는 부모 마음이죠. 상속세 감면을 하려면 글쎄요. 상속세는 과표 뭐 기준 빼고 나면 이제 되게 저 정도면 뭐 한 50억 넘을 거예요. 다 공제받아도. 그러면 50% 내야죠. 음. 부모님이 자식을 못 믿어서 못 준다 그러면 뭐 못 받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부모가 자산이 있으면 잘하고 부모가 자산을 애한테 넘겨주면 애가 부모한테 불효하나요? 그게 부자지간의 관계는 아니죠. 나는 뭐 저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자식을 못 믿으면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60억 짜리 갖고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그건 무조건 자식 겁니다. 그거 뭐 누구 주겠어요. 어 부동산이나 법인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줬을 때 그 물려받는 자식들의 애로 사항들도 되게 많은 거를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뭐 500억 억짜리 빌딩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도 보면 상속세가 200 몇십억이 나와요. 그러면 팔아야지 해결이 되거든요. 못 팔면 5년 분할 상환을 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업소를 하면 뭐 10년 분할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정말 빌딩 가진 거지가 되죠. 임대료 나오는 거 전부 모아 가지고 임대소득을 또 소득세를 내고 그 돈 나머지 모아서 전부 다 상속세 내고. 그러면 한 40 이나 50 쯤에 아버지한테 500억 억짜리 빌딩 하나 물려받으면 자기 살아생전에 전부 상속세 내고 나면 빌딩은 남는데 그것도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면 그 자식이 또 똑같은 꼴을 당합니다. 예. 뭐 그리 옆에서 보고 있으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그럴 거 아니에요. 팔면 팔리지도 않아요. 빌딩이 크기 때문에 500억 이런 건 빌딩 크잖아요. 예. 잘 안 팔립니다. 그리고 상속 물건으로 나온 부동산은 그 500억 정도를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알죠. 저 건물이 상속으로 나왔다는 거. 그러면 가격을 후리치죠 또.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제 물려받은 자녀들은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속상해하죠. 예. 이게 비슷할 것 같네요 이나님도. 예. 부모님하고 잘 얘기하세요. 부모님하고. 그러면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성형을 어릴 때 하라는데 왜 어릴 때 성형을 왜 합니까? 저는 뭐 성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몰라요. 실리콘 교체 주기 같은 것도 몰라요. 잘 된 분들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쓰는 것 같은데. 예. 음 저는 전기차도 아직 안 믿고요. 자율주행차 나와도 안 살 거예요. 아직 믿지 않아요. 9시1시6시 너무 이게 간격이 좀 그렇지 않나요? 6 시간 간격인데 쪼끔 더 일찍 먹고 예. 예.
정확한 약을 저는 뭐 얼굴에 뭐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삽니다. 약 먹고 약 바르세요. 여드름 났을 때 제일 좋은 건 약 먹고 약 바르는 거. 한두 개 났으면 크레오신 바르시고요. 피부가 하얗게 된 건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리프팅 레이저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디페린이 주름 개선 광노화에 효과가 있다. 성분 자체가 인제 그 레티노이क 애시드 4세대 3세대군요, 디페린이. 그러니까 인제 1세대 트레티노인, 2세대 아이소트레티노인, 3세대 디페린 아다팔렌이거든요. 글쎄요. 그게 뭐 주름 개선 광노화 그런 목적으로 써본 적도 없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실리프팅 뭐 해서 마음에 들면 하십시오. 누가 저한테 해 준다 그러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자극성 피부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건성 피부염이나 이런 거 가끔 저런 분들 와요. 요즘 때 계절적으로. 남자가 대머리면 나이가 30이 넘어가면 저는 약 먹으라 그래요. 피나스트레이드나 투타스레이드 먹으라 그러고요. 30세 이전 뭐 10대 후반 그러면 미녹시딜 발라라 그래요. 먹는 약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면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온다고요? 약 먹어야죠 뭐. 그렇다고 운동은 안 할 수는 없고요.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면 얼굴이 당깁니다. 피부병을 고쳐야죠. 누르지 말고 약을 먹고 바르세요. 발라 갖고는 안 됩니다. 먹어야 될 겁니다. 화농성 여드름이라면. 네. 난시가 있다 그러면 뭐 렌즈를 끼는 것도 좋고요. 되게 하드 렌즈를 끼라 그러겠죠. 예. 네. 저는 무조건 안경입니다. 안경은 이제 도수가 되게 높으면 이제 보기 흉하니까요. 렌즈는 압축 렌즈 끼면 되죠. 고도난시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일단 안과 전문의랑 상의해서 처방을 받으시고요. 그 처방을 기본으로 해서 안경사랑 상의해서 자기가 일단 조정하는 안경을 끼고 한 30분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먼 것도 보고 글씨도 읽고 그러고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한테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죠 뭐. 운동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콜라겐 증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운동하면 아무래도 살이 탄탄해서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지 피부가 단단해지는 않습니다. 예. 임신 계획 있으면 한 달 전에 약 끊어야 되고요. 바르는 건 크레오신 정도 쓰시면 됩니다. 모든 비누는 항균 비누입니다. 예. 모든 비누는 다 항균 작용이 있어요. 그게 비누의 특징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프로페시아가 더 낫다는 분이 있고요. 아보다트가 더 낫다는 분이 있어요. 저는 되게 인제 40대까지는 프로페시아 주로 처방하고요. 50이 넘어가면 아보다트로 약을 바꿔서 처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보다트가 전립선 비대증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나이 50 넘어가면 BPH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죠. 그래서 약을 바꿔줍니다. 뭐 탈모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카토시스 니그리칸스 치료 방법은 살쪄서 생기면 다이어트 하셔야 되고요. 살 빼야 됩니다. 임산부 때 생기면 뭐 나중에 아기 놓고 하면 좋아지고요. 약 발라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레이저 효과 없고요. 가려워서 항히스타민제 먹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저는 환자분들이 오면 보자 그래요. 피부병이 있나 없나. 피부병이 없이 멀쩡한데 가렵다 그러면 검사를 해 봐야 돼요. 내부 장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멀쩡하게 가려운 병은 없거든요. 피부에 병이 있어 가렵죠. 그럼 피부병이니까 항히스타민제 아니라 바르는 약으로도 치료가 되죠. 근데 피부가 멀쩡한데 그냥 계속 가려워요.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내과적인 문제까지 다 체크해 봤는데 이상이 없으면 정신과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에 발진 없이 가려운 게 외려 더 심각한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뭐 항히스타민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오메가3 먹는다고 여드름 뭐 방지된 건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상관없고요. 샤워하는데 가려워하고 아토피일 거예요. 닭살은 아토피의 한 증상입니다. 치료해야죠. 예. 예방법 없고요. 검버섯은 나이 들면 생기는 거고요. 머릿속에 검버섯이라고 그러는데 모양이 검버섯이면 뭐 의사들이 보면 유관 진단이 돼요.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한 거는 피부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봐야 돼요. 예방법은 없습니다. 치료 방법은 레이저로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겁니다. 예, 크린다마이신 솔루션이 좋은 점이 그 대목입니다. 크리오신트에 들어가는 알코올이 아이소프로필 알코올하고 에틸 알코올이 좀 들어 있을 거예요. 그 비율이 예, 크리오신의 어떤 한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먹고 살찌면 과식이고요. 먹고 난 다음에 살 안 찌고 기분 좋으면 정량이죠. 없습니다. 예. 약 먹고 약 바르면 더 넓어지는 건 맞고요. 예방을 눌러 놓을 수 있죠. 더 넓어지지 않게. 그다음에 인제 넓어진 모공을 일시적으로 좀 좁히기 위해서 하는 게 인제 여러 가지 레이저를 하면 음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긴 하지만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눈에 띄게 작아지는 시술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피지낭종이 있으면 뭐 수술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손등이나 팔에 생기는 검버섯은 멜라논 발라도 별 효과 없어요. 고등학생이 몇 살이냐가 중요하죠. 고등학생이 나이 차이가 되게 많잖아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되게 17세 이후에는 약 먹어도 되고요. 만 17세 이전에는 대개는 이제 미노신이나 독시사이클린 쓰죠. 얼굴은 해를 보니까 금게 타는 거고요. 몸은 해를 안 보니깐 희죠. 피부톤 맑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를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크서클은 피곤하면 더 심해지죠. 눈 주위에 인제 염증이 생기니까. 건강하게 살아야죠. 역사를 깊게 배우는 역사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좌파적 성향이 강하다. 그런가요? 아닌 경우도 많죠. 예. 일반론적으로 그럴 수 있나요? 아무래도 뭐 사회에 대한 역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사회적 책무를 더 강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기준은 한 가지로 나누면 되죠. 예. 어떤 사건의 원인을 분석할 때 사회적인 거에도 비중을 두면 좌파고요. 개인의 문제로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우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파라고 좌파, 좌우의 중요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자유에 대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 거냐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 규제는 최소한이어야 되고 어 정부가 너무 그런 거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되면 어 그거는 사회주의적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아주 극단으로 가면 직업부터 시작해서 입고 먹고 뭐 하는 모든 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는 개인의 자유에 더 많은 무게가 실려 있는 사람입니다. 음.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개인이 뭔 잘못을 했나를 먼저 보는 쪽이에요. 예를 들어 뭐 내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게 인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르는 거고. 그 두 가지 감정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그게 상하는 개인의 의무, 개인의 책임, 이거를 인제 우선시하면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도 그 살인자가
어릴 때 어떤 교육 환경에서 어떤 가정에서 자라서 이렇게 살인자가 됐다라고 변론을 하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역사를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고 반드시 뭐 좌파는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류의 역사라든지 뭐 그런 걸 공부를 하다 보면 사회적인 분석의 틀을 거기다 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대개는 그게 굉장히 인위적이고 인류 역사에서 볼 때 인류 역사의 발전사는 저는 자유의 확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국가가 많이 관여를 하게 되면 어떤 꼴이 되느냐. 지금의 이제 프랑스나 영국 꼴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영국이나 프랑스가 어떤 꼴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20년 뒤의 모습이 거기서 보인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크롱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했던 게 62세가 연금 개시 나이인데 그거 63세인가 4세를 1년인가 2년 뒤로 좀 미루자. 이게 도대체가 나라가 재정이 돌아가질 않는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난리가 났죠. 프랑스 전역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누리던 권리는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마크롱이 잘못한 것도 있죠. 이제 부자 감세를 해서 법인세도 낮춰주고 부유세도 없앴는데 보통 사람 혹은 서민 없는 사람들의 연금 개시 연도를 1년, 2년 일을 더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들고 일어나는데 그건 이제 프랑스 시민들도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지금 서구에 갖고 있는 모든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이 평균 연령 70세를 기준으로 만든 제도예요. 제도가. 우리도 국민연금 만들 때 평균 연령 70 정도로 갖고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제 조금 내도 많이 준다고 인제 얘기를 가능하게 했던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5세인데 프랑스도 비슷하죠. 85세, 86세 이렇게 되죠. 그러면 15년을 더 연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인제 의료보험이라든지 다른 사회보장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건 누가 낼 거냐는 거죠. 거기도 인구는 줄고 우리도 인구는 찌는데.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면 그런 걸 알 거예요. 그거 좌파가 될까요? 예. 그게 자기 책임성이 없는 거죠. 자기가 얻어먹을 권리만 따지는 거죠. 제가 국민 그 교육 현장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국민교육 현장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는 몇 가지 문구가 있어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이런 문구 참 좋죠. 예. 다 공부해라, 다 기술해라, 다 운동해라, 다 음악해라가 아니에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중요한 얘기잖아요, 교육에서. 그다음에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제 이 문장 되게 좋아해요.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면 그걸 알 텐데 좌파가 되지는 않겠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나요? 스트레스라는 게 만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두드러기가 난다면 딱 음식하고 매칭이 되는데 그 음식을 먹고도 그냥 뭐 괜찮으면 괜찮은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나면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건 연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마에 주름이 생긴다고요? 표정을 자꾸 이제 자꾸 눈을 치켰다니까 그렇죠. 저분이 예를 들어 갖고 앙금이 많이 처졌다 그러면 앙금하수 수술을 하고 보톡스 수술을 하시면 치료를 받으면 되고요. 앙금하수 없이 이마에 주름만 있다 보톡스 맞으시면 돼요. 블랙헤 됩니다. 여드름입니다. 코에 구멍 뚫린 거 다 여드름이에요. 약 먹고 약 발라야 돼. 족저근막염이 대비에 심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아치가 있는데 여기 밑에 이제 세로로 줄이 있고 가로로 그걸 보호하는 근막인데 염증 생기는 거예요.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안과에서. 예. 저는 예약 없습니다. 오시는 순서대로 진료 봅니다. 환자가 뭐 예약하고 아픕니까? 저는 병원 예약이라는 게 되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대학병원이면 어쩔 수 없이 예약을 한다 그러겠지만 아픈 거 미리 정해 놓고 아프지는 않잖아요. 예. 맥락막에 흑색종이 있다고요? 흑색종이 아니고 암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종은 아니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맥락막에 금은 점이 생겼겠죠. 크지면 수술해야 될 겁니다. 예. 저렇게 보톡스를 미간, 두피, 이마, 눈가, 애교살 다 맞으면요. 위는 아무 표정이 없죠. 그래서 인제 마스크 페이스가 됩니다. 저는 한 군데 이상 맞지 말라 그래요. 발바닥이 거친 거는 무좀 아니면 각질이 많아서 생기는 둘 중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냥 각질이 많아서 생긴 거면 유리약 크림, 반젤 이런 거 바르시면 되고요. 무좀이면 무좀약 쓰면 되죠. 피부과 전문의 보면 금방 알아요.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나요? 뭐 정부에서 권하는 대로 공짜로 해 주는 그 건강검진 있죠. 뭐 2 년마다 하는 것도 있고 3 년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시는 거는 하세요. 예. 저는 안 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건강 관리를 노력은 하지만 검진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 증상이 나타나서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수술 때 안 누울 것 같아요. 예. 정신과 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때 몸이 경직돼 있다 그러면. 힘 빼는 팁 있는 게 아니고요. 피부 묘기증은 되게 흔해요. 예. 병이라면 병이고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피부 묘기증이 그렇게 가려운지 두드러기가 그렇게 가려운지 이제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니까요. 잠을 못 잔다면 항히스타민 드시고요. 원인은 불명입니다. 예. 그래서 불편하면 먹어야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두드러기 나면 그냥 한 2 시간 둬요. 그러면 저절로 없어지니까요. 사람마다 인제 그에 대한 감각이 좀 차이는 있죠. 사타구니 에스파스 바르면 안 됩니다. 예. 탈모 샴푸는 없습니다. 예. 탈모는 약을 먹거나 약을 바르셔야 돼요. 샴푸 갖고 탈모 못 고칩니다. 네. 손 많이 씻으면 주부습진 생깁니다. 세정력이 약한 거 쓰면 세정이 안 되잖아요. 손을 자주 씻어야 되는 직업이라 그러면 그게 요리를 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 없죠. 예. 근데 그냥 내가 소변을 보고 손을 씻는다 그냥 흐르는 물에 한번 물 담갔다 꺼내면 돼요. 카페인이 탈모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마리오네트처럼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수술 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업 마케팅이 아니고요. 저기 어느 언론사에서 터뜨렸죠.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저기 옛날에 삼양라면이 우리나라 라면의 원조죠. 지금 다시 뭐 삼양 불당면이 전 세계적으로 인제 흥행이 돼서 엄청나게 이제 주가도 오르고 장사도 잘 되고 하는데 삼양라면이 처음에 인제 소고기 라면이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소고기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고기를 뭘로 만들었냐면 소고기도 뭐 스프에 좀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보다 기름을 라면을 튀길 때 우지를 갖고 튀겼어요. 소기름 갖고 튀기는 거예요. 소기름은 미국에서 주로 이제 소를 많이 키워서 요즘에는 우리나라 소도 인제 뭐 소를 많이 우리가 이제 키우니까 나오겠죠. 근데 미국에서 주로 이제 우지를 수입을 했는데 수입을 할 때 그게 공업용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들어왔어요. 근데 우지 등급이 1 등급부터 12 등급까지가 있어요. 등급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상위 1, 2, 3 등급까지는 흔히 말하는 팜유, 야자유라 그러죠. 그게 인제 훨씬 포화도가 높죠. 네, Saturated Fat입니다. 아주 동맥경화증이 되는데 안 좋은 거죠. 근데 식물성 팜유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식물성이란 말이 남아 있고 미국에서 수입한 우지는 공업용이라고 했는데 식품 공업용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공업용이죠. 뭐 라면 공장은 공장 아니에요. 공업용이라고 수입된 걸 그거를 인제 어느 언론사에서 터뜨렸는데 경쟁사에서 언론에 제보를 했는지 그거는 확인된 바 전혀 없어요. 하여튼 어느 언론사에서 미국에서 공업용 우지를 수입해서 식용으로 썼다라고 보도가 된 걸 거예요. 그게 우지라면 파동입니다. 결국은 다 무죄가 됐었고요. 그때 삼양라면에서 수입했던 우지는 미국에서도 가장 비싼
그 이제 하얀 우지인데 우지 중에 제일 비싼 게 콩팥 위에 있는 우지가 제일 비싸대요. 거기에 있는 우지가 제일 질이 높고 가격으로 따지면 뭐 엄청나게 비싼 질 좋은 우지고 그다음에도 나머지 우지도 이제 색깔별로 그게 누렇게 돼가지고 변색이 돼서 공업용으로 이제 공업용 용품을 만드는 데 쓰고 식용으로 쓰는 건 2 등급인가 3 등급까지는 미국에서도 식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보도한 언론에서 삼양라면이 인제 그게 될 때 무죄를 받을 때까지 몇 년을 되게 인제 갈등이 많았죠. 예, 힘들었죠. 그래서 라면 업계가 1, 2가 농심이랑 뒤집어진 겁니다. 다시 이번에 인제 그 불당면을 통해 갖고 삼양라면이 예 그게 됐죠. 예 1 위가 돼서 그래도 뭐 '잘 됐다. 삼양라면이 벌떡 일어나서 다행이다.' 생각은 하죠. 그 뒤에 뒷얘기 재밌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 이제 삼양라면이 삼양식품이죠. 삼양식품이 되게 인제 경영이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언론에서 집중포화로 맞았을 때니까. 그래 갖고 누가 또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냐면 주식회사 삼양사라고 삼양설탕하고 밀가루하고 삼양석유화학하고 이렇게 그 호남 기업의 그 아주 원조입니다. 그 고려대학교의 그 재단과 연결돼 있죠, 삼양사. 음. 여러분들은 뭐 삼양설탕으로 많이 기억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대개는 화학회사고 되게 인제 알진 기업이죠. 예. 거기가 그 파동에 휘말려 갖고 삼양사가 되게 또 "너네들이 그거냐 하냐." 뭐 이렇게 인제 전혀 이름만 갖고 연관은 전혀 없었습니다. 연관은 전혀 없고 전 씨하고 집안도 전혀 연관 없고 김 씨죠. 삼양사는 어 인천 김성수 선생 그 집안입니다. 동아일보 같은 그 집안이고요. 삼양식품은 전 씨 집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찌 됐든 그 당시 삼양식품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던 건 맞습니다. 인제 그게 책임 없는 언론이 가끔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지나가는 그 개구리가 언론이 던진 돌에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음. 냉혹하고 비판적이다. 예. 저는 종교에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고요. 예.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 그러죠. 스트레스를. 예. 음. 안 받는 게 좋고요. 뭐 어찌 됐든 아무리 우리가 물리학이 발달하고 정말 뭐 130억 광년 밖에 있는 별빛을 받아서 그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알지만 무기물이 모여서 생명 현상으로 바뀌는 건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아마 신의 영역은 그런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도 탄소, 질소, 산소, 수소, 인, 황 뭐 이런 물질, 무기 물질이 결합된 거잖아요. 제가 일전에 그 한 2번 초대했던 천문학자 있죠. 예. 우주먼지라고 했는데 우주먼지란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핵 폐기물의 산물이 우리 생명체거든요. 그러니깐 그 현상 그러니까 무생물이 생물 현상으로 바뀌는 거 생명 현상으로 바뀌는 거는 아직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비문증이 있는데 유튜브 보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안과쌤 이제 진단은 받아 보세요. 비문증은 나이 들면 다 생깁니다. 그 왜 생기냐 그러면 앞에 렌즈가 있고 렌즈 이상이 생기면 백내장이죠. 그 뒤에 유리체라고 있어요. 초자체라 그러기도 하고 뒤에 이제 우리 안구 안에 초자체가 들어 있는데 거기가 일부 조금씩 균열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빵빵하게 차 있어야 되는데 균열이 좀 생기면 그게 인제 우리가 안구를 움직일 때마다 앞에서 모기가 몇 마리씩 왔다 갔다 하죠. 그게 뭐 일반적인 노화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그 날아다니는 모기는 뭐 갑자기 늘어나면 그게 뒤에 그 시신경 쪽에 어 문제가 생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라면 원인을 찾고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서너 마리 날아다니는 거는 우리 뇌에서 저기 정보 처리할 때 그 비문증은 처리해서 지웁니다. 그래서 늘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인제 맑은 하늘 쳐다보고 그러면 이제 그게 눈에 보이죠. 심각한 건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안과 가서 한번 이렇게 동공확대해서 들여다보고 나면
안과쌤이 적절하게 이제 말씀을 주실 거예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눈이 붓는다고요? 눈꺼풀이 갑자기 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인은 찾아봐야죠. 눈이 갑자기 눈만 붓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피부과나 안과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눈만 이렇게 부었다면. 몸 전신이 부었다면 내과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눈이 붓는다 그러면 눈에 뭐 인공 눈물을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안약을 쓰는 경우가 있다든지 여성이라면 눈화장을 하는 거라든지 요런 어떤 눈 주변에 접촉하는 어떤 물질, 화학 물질, 약품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피해야 되겠죠. 반응이 알러지의 반응으로 이렇게 그 알러지 원인은 그런 거고요. 그런 물질로 인해서 알러지가 생기면 이렇게 붓겠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생기겠죠. 여성이라면 화장품일 가능성도 많고요. 치료는 당연히 스테로이드를 먹고 바르는 거죠. 원인 찾는 거는 환자랑 히스토리를 잘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 정도 범위에 있을 겁니다. 안약을 쓰는지 인공 눈물을 쓰는지 그다음에 화장품을 쓰든지 뭐 이런 거겠죠. 눈 주위에 쓴다 그러면. 네. 굴 같은 거 잘 먹어요. 네. 노로바이러스요? 글쎄요. 깨끗하게 씻어 먹으면 되죠 뭐. 불안하면 굴국을 끓여 먹든지 튀겨 먹든지 그러면 되고. 여드름 페인 흉터가 아니고요. 그 넓은 모공이겠죠. 예. 그거는 당연히 유전이죠. 피지가 많은 거니까. 직사광선 받아서 뭐 피부에 좋을 건 없습니다. 햇빛을 봐야 잠이 잘 온다 그러면 당연히 뭐 어느 정도 피부가 상하더라도 햇빛 보는 게 낫죠. 뉴욕시장 맘다니가 본인은 사회민주주의라고 이슬람교도로 가는데 미국이 변한 건가요? 살아가는 데 있어 갖고 시장이 이슬람교도이면 어떻고 사회민주주의면 어때요? 자기들한테 교통도 공짜로 해준다, 집도 싸게 해준다. 그러면 도움을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실현 가능하다고 믿고 찍죠. 예. 근데 맘다니가 과연 공약한 사항이 이루어질까요? 돈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나요? 그 말을 믿으면 믿은 사람이 어리석지 않을까요?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영국과 지금 프랑스를 보면 되죠. 지금 이탈리아를 보면 되죠. 우리가 다 옛날에 부러워했던 나라예요. 내 살아생전에 영국 어린애들이 밥 못 먹는 애들이 200만 명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전쟁도 한 것도 아닌데. 결국은 뭐냐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지금 20대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죠. 예. 아버지는 믿어도 아버지 세대는 믿지 마라. 지금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탈리아, 독일은 조금 그래도 견디는 것 같은데 그네들이 만든 시스템 자체가 미래 세대를 이렇게 등치는 거죠. 맘다니가 지금 뭐 그 제가 얘기했던 그런 제도예요. 교통비 싸게 해주겠다. 그럼 그 돈은 누가 낼 건데? 뭐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 그럼 집은 누가 지을 건데? 무슨 돈으로 지을 건데? 이건 이제 되물어 봐야 되는 거죠. 듣기에는 좋은 말이죠. 저는 맘다니가 공약했던 내용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공약 이행률이라는 게 저는 절반 이하일 거라고 봅니다. 이슬람교도라고 해서 뭐 종교의 차별은 없는 거니까 미국은 네, 그런 문제가 되지는 않죠. 미국도 그만큼 살기가 어렵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제 귀에 달콤한 얘기를 통해서 권력을 손에 쥐었죠. 맘다니가 이렇게 어리석은 친구는 아니니까요. 예. 했던 공약을 지키려고 애는 쓰긴 하겠지만 저는 뭐 시장에서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표적으로 뭐 스웨덴을 보시면 알아요. 스웨덴이 우리가 복지국가인데 스웨덴은 전 국민이 18%의 소득세를 냅니다. 단일세율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전 국민의 33%가 전 국민이 아니라 노동 근로자의 33%가 세금 한 푼 안 내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18% 단일세율을 냅니다. 그다음에 일정 소득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 8천인가 1억인가 넘어가면 20%의 추가 소득세를 냅니다.
그거는 국가 기속이고요. 18%는 지방세예요. 그리고 그 세금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전체 근로자의 10% 조금 넘을 거예요. 우리처럼 3분의 1이 뭐 세금 안 내는 그런 나라는 아니죠. 결국은 스웨덴의 복지라는 거면 내 돈 내고 내가 복지하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사회는 이제 사회가 그 인구 구성이 되게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동등한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진 시민들보다는 사회에 기대려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죠. 그네들도 한 표가 있으니까 선동이 먹히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예전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 2명이 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보면 지금 제가 했던 얘기들 다 나옵니다. 한다고 크게 나아지지 않아요. 깎는 것도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흉터는 그냥 음, 흉터는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예. 빨리 약 먹고 약 바는 흉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고요. 이미 생긴 흉터는 프락셀이든 아이콘이든 이런 레이저를 한다 그러더라도 한 30-40% 정도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좌우가 없다는 말이 맞죠. 그냥 권력을 누가 가질래 하는 개인의 권력을 추구하는 거지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나는 왼쪽의 성향을 갖고 왼쪽으로 국가를 지도하겠다, 이끌어가겠다. 우측이면 우측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겠다. 뭐 이런 어떤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는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 한번 해먹을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저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네들이 세력을 형성을 하면 예, 그 세력에 엎쳐서 그 세력을 위한 어떤 정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 권력을 통해서 그 집단이 이제 이익을 취하죠. 뭐 우파라고 해서 우파 정책을 한 게 별로 없잖아요. 지도자가 과연 뭐 지도자다운 행동을 하느냐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지지 세력이 요구하면 질질 끌려가는 거니까 리더는 아니죠. 끌려가는 사람, 그 집단의 얼굴마담 이렇게 보면 좋겠죠. 쥐젖도 유전적입니다. 노화 현상입니다. 보기 흉하지 않으면 그냥 둬도 되고요. 본인이 자신 있으면 뭐 작은 가위 같은 걸로 잘라도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거 발라줘도 돼요. 스트레스 받을 나이는 지났죠.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보고 거기에 분노할 나이는 지났습니다. 나이가 60 몇 살이 되면 살 날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많이 받았죠. 40대, 50대 때는. 그것도 젊음인 것 같아요. 내 몸속에 에너지가 있고 그러면서 분노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지 몸에 에너지가 없어서 힘이 없어지면 그런 것들도 다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게 이제 60대 중반인 것 같아요.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편안함이죠. 나이가 주는 편안함이 그래서 좋은 거죠. 언론에 대해서 선동되는 사람들, 그거는 뭐 지적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다음에 정보를 정확한 걸 받아들이는 걸 싫어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게 국가의 이제 운명을 결정하는 그 정치에도 그런 사람도 한 표, 생각이 많은 사람도 한 표. 근데 그게 이제 국가적인 이슈가 되면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본인 판단도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여드름이 심하게 나요. 약 먹고 약 바르면 되는데 그냥 몇백만 원씩 쓰면서 레이저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한약도 먹고 관리실도 하고 그거 다 선전선동에 빠져서 하는 짓이잖아요. 약 먹고 약 바르면 되는데 몇만 원이면 끝나는데 그거보다는 레이저라는 선전선동에 빠져서 하죠. 몇백만 원에.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취득하지 않으면 어떤 판단이 틀릴 수 있고요. 그게 개인의 문제에 해당되면 본인이 피해를 보는 거고 그게 모아져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이 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는 거죠. 속건조 타입이 아니고 지성 피부입니다. 지성이에요, 지성. 건조하게 느껴지면 지성이에요. 지성 피부면 치료하면 되죠. 지성 피부로 치료하면 된다고. 먹는 약, 바르는 약 다 있어요.
보톡스 맞고 붓기가 생긴다고요? 음. 어디에 맞았길래 붓기가 생기죠?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음. 다른 거 맞은 거 아닐까요? 앞머리 부위가 탈모되면 대머리입니다. 예, 마이녹실 바르시면 돼요. 예. 위장 장애는 거의 없습니다. 식후 30분에 시간 맞춰 먹어야 돼요. 12시간 간격으로 2번 먹을 때 식후 30분. 예. 수포가 자주 생긴다는 얘기는 면역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면역이. 저게 헤르페스인데 이게 위아래 다 생길 정도면 아주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이야기님은 수포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가 아니라 내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몸의 면역이 왜 떨어지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규칙적인 생활 안 하고 식사 제때 안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저런 일이 생겨요. 덜 나게 하려면 10시, 11시에 자서 8시간 푹 자야 됩니다. 식사 제때 하시고 운동하세요. 스트레스 편하게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안 생겨요. 보톡스 자주 맞으면 피부가 처진다? 피부가 처지는 부위는 보톡스를 안 놓는데 이마 요 레벨까지 위에만 주로 보톡스를 놓죠. 그래서 이마에 그거 맞아서 처질 일은 없고요. 대신 이마 주름 살을 보톡스를 맞으면 앙금이 안 올라가요. 20% 정도 앙금을 못 올리기 때문에 앙금하수 있는 사람 맞으면 앙금이 내려오죠. 그래서 앙금하수가 있는 사람들은 앙금하수 수술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원인을 몰라요.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생기는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바르는 약 바르면 일주일이면 나 10시에 주무시고 8시간 푹 자야 돼. 의원성에는 저기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이아트로제닉 디지즈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아트로제닉도 많고 사이코소마틱도 많고. 예, 제가 이런 뭐 상담도 하고 있지만 의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조각조각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없는 병을 만들죠, 본인이. 그다음에 별거 아닌 걸로 이제 이약저약 쓰다가 보면 그로 인해서 또 병이 생기죠. 뭐 대표적인 게 코로나 백신입니다. 네. 음. 우리 몸이 면역을 만들 기회를 안 두죠. 계속 백신 맞으라 그러죠. 또 맞으라 그러던데. 잘 생각들 하십시오. 네. 지루성 두피염은 약 바르면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약 바르면 되고 생기는 원인이 면역 결핍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강시키게 본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 마셔서 될 일이 아니죠. 몸에 저기 전부 다 여드름이나 낭포성 여드름 이런 것 같은데 보니까 예, 피지가 짜면 줄줄 나올 정도. 낭포성 여드름이에요. 약 먹고 약 발라야 돼. 모낭염으로 가렵지는 않습니다. 얼굴이 간지러운 건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그럴 거예요. 피부과 병원 가셔야 돼. 감기 걸렸을 때 약을 꼭 먹어야 되느냐고요? 예,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아파요. 본인이 이제 견디는 거죠. 약 먹으면 일주일 가볍게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견디는 거고요. 약 안 먹으면 7일 동안 좀 힘들게 아프고 견디는 거죠. 저는 약 안 먹습니다. 어차피 알아 일주일 지나야 낫는 거니까요.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모낭염은요. 네. 네. 보톡스 이제 정형외과에서 할 거예요, 아마. 네. 정형외과 의사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뭐 살 뺀다 그래서 그렇게 살이 처지진 않거든요. 운동하고 그러면 피부 처진 것도 어지간히 다 해결돼요. 안 되면 뭐 절제해 놔야죠. 잘라내야죠. 레이노드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저게 발이 시렵 이렇게 냉감이 느꼈다가 뜨거워졌다가 이렇게 그 온도 차이를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레이노드 증후군이라는 건데 레이노드 증후군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니까 류마티스 내과를 가셔서 검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가항체 같은 게 있나 없나. 저는 월금토만 진료해요. 월금 3일 진료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 많이 하는 것도 힘들어요. 새치 샴푸가 있나요? 염색약이겠죠 뭐. 예. 그것 때문에 머리 빠지지는 않습니다. 음주 때문에 시력이 나빠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술을 먹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음주 때문에 시력이 나빠지지는 않는데 저게 인제 원래 우리가 먹는 알코올이 에틸 알코올이에요. 에틸 알코올인데 술은 먹고 싶고 술이 없는 데서는 메틸 알코올을 희석해서 먹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럼 먹으면 시신경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알코올, 메틸 알코올을 먹으면 그렇게 돼요. 에틸 알코올은 상관없습니다. 룩도록한 건 나이 들어 생기면 검버섯이나 뭐 그런 거겠죠. 무바디 샤워는 또 뭐예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과일의 당이 인제 프룩토즈라서 과당이고요. 그다음에 설탕은 저게 이게 단당류 두 개가 붙은 게 이당류인데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글루코즈가 단당류예요. 글루코즈에 갈락토즈가 붙으면 락토즈라 해서 이당류가 돼요. 글루코즈 두 개가 붙으면 그게 아마 설탕일 거예요. 글루코즈하고 프룩토즈하고 붙으면 그게 메가당인 거 뭐 이렇게 당이 단당류들이 있고 이당류가 있어요. 들어가면 다 칼로리입니다. 뭐 약간의 대사 과정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과당이 프룩토즈니까 그게 단당류일 거고요. 설탕은 아마 이당류일 겁니다, 저게. 그래서 설탕은 들어가면 한번 분해가 돼서 글루코즈 두 개로 나뉘질 거고요. 설탕의 칼로리 좀 더 높은가? 어차피 먹으면 다 단 거 먹으면 다 옛날에는 단 게 인제 우리가 못 먹을 때니까 그게 다 인제 칼로리가 좋았던 거고요. 요즘같이 칼로리가 많은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 데는 어떤 칼로리가 들어가도 다 비만을 유도를 하죠. 그래서 영어로 DANGER 그러니까 danger잖아요. 그대로 읽으면 단 겁니다, 단 거. 단 거는 먹으면 혈당도 올라가고 살도 찌고 그렇습니다. 단 거는 댕저합니다. 네. 아침에 방탄커피, 버터커피. 뭐 저런 정보들이 먹어서야 뭐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방탄커피는 뭔지 모르겠고요. 버터커피도 뭔지 모르겠는데 올리브 오일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버터는 빵 먹을 때 조금 먹긴 하네요. 취향대로 하십시오. 저는 올리브 오일보다는 그냥 참기름이 맛있습니다. 주름 없어진다는 연구요? 믿지 마세요. 누가 주면 뭐 바르는데 문제가 없는데 돈 주고 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미녹시딜 솔루션이 여드름 글쎄요. 뭐 별 영향 없는데요. 예. 인제 오리지널 약하고 이제 제네릭 카피약하고 차이가 있냐. 카피약이 나올 때는 인제 약효 동등성 실험이라는 걸 인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하고 통과돼야지 약효 동등성 실험 결과를 갖고 인제 약을 만드는데 글쎄요. 뭐 저는 오리지널이 있으면 무조건 오리지널 처방하고 제가 먹는 약이 있다 그러면 다 오리지널만 먹어요. 카피하고는 왜 안 먹냐 모르겠습니다. 그 오리지널보다 낫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음. 수영 강사하시면 겨울 내 가렵죠.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요. 보습제 많이 바르고요. 예. 아무리 밖에서 이제 저도 뭐 수영 좀 배워 봤지만 밖에서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길죠. 그러니까 다 가렵죠. 보습제 많이 바르시고요. 많이 가려면 항히스타민제 먹어야 되고요. 심하면 스테로이드 발라야 되고요. 접촉성 피부염이 넉 달째 계속 가는 거는 원인을 계속 넉 달째 제공해서 그런 거예요. 뭐에 접촉이 생겼으니까 접촉한 걸 빼야지 피부염이 재발이 안 되죠. 팔에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다. 팔에 뭘 접촉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파스 부종이 생겼다. 파스 붙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약을 발라서 생겼다. 약 바르면 안 되고. 때밀어서 생겼다. 때밀면 안 되고. 원인을 제거해 줘야지.
마리언트 주름은 성형외과에서 수술해야 될 겁니다. 네. 건선 때문에 그럴 일은 없고요. 눈 주위에 색소침 생기는 거는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개는 아토피 있는 경우들이 제일 많죠. 검게 변한 거는 되돌아오려 그러면 몇 년 걸리고요.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 생긴 건 안 없어집니다. 성형외과랑 상담해 보시죠. 예. 수술해야 될 거니까요. 네. 예, 20대 초반부터 목주름 있는 사람이 그게 아까 얘기했던 슈도의 이놈이라는 겁니다. 방법 없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파마에서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파마에 생겼다 그러면 그 자리에만 생깁니다. 온몸으로 번질 수가 없어요. 다른 병일 거예요. 온몸이 가렵다 그러면 다른 원인일 거예요. 찾아봐야 됩니다. 과거 미국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파업이 일어나 진료를 몇 주간 못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전 진료 예약을 취소치는 다시 예약을 하지 않았다니. 아, 사람은 살아있으면 대부분 다 나아요. 네. 생명이 있으면 자연 복원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치료해야 되는 병이 있고 뭐 좀 견디고 지나가야 될 병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감기 같은 거죠. 견딜만 하죠. 견딜만 하면. 덱스판테놀 피부 장벽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각질은 손만 안 대면 가만히 있으면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장벽 얘기를 들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회자됐다 그래서 그게 흔히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경우는 때밀거나 그러지 않는 한 별 문제 없어요. 넘어져서 상처가 났다면 더티 운동예요. 그러니까 열어 놓으셔야 돼요. 일단 상처 난 데는 아주 흐르는 물로 좀 세게 문질러서 안에 그 상처 안에 들어있는 흙이라든지 아스팔트 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싹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따갑고 아프더라도 비누칠해서 싹 씻어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후시딘 바르는 게 아니라 항생제를 발라야 돼요. 항생제. 그리고 메디폼을 붙이는 게 아니라 외상거즈를 붙여야 돼요. 오픈시켜 놓는 겁니다. 오픈 드레싱을 해야 돼요. 지루성 피부염은 일주일이면 나으니까요. 스테로이드 일주일 바르고 그다음에 와인옥실 바르세요. 피부만 벗겨진 게 아니고 욕창 때문에 피부가 벗겨서 이미 내부적으로 궤양이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궤양이 욕창이 생겼다 푹 패이지 않아요. 근데 오래 누워 있는 사람이 그 부분에 피부만 살짝 벗겨졌잖아요. 빨갛게. 그게 욕창의 시작이에요. 근데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궤양으로. 그러니까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대학병원 피부외과를 가든지 외과를 가든지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이마에 패인 주름은 보톡스가 답이에요. 보톡스로 해결 안 될 정도로 많이 생겼다? 그럼 이제 당겨야죠. 리프팅 하셔야죠. 지방종은 그냥 이유 없이 생깁니다. 원인은 찾기 힘듭니다. 구순염은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예, 구순염 잘 생깁니다. 1차 제일 흔한 게 스트레스고요. 그다음에 어릴 때 아토피 있던 사람이 아토피가 재발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때문에 생기는 화장품 알러지일 수도 있어요. 뭐 셋 중에 하나예요.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프로토픽을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제가 아까 원인 설명드렸으니까 찾아봐야죠. 그중에 셋 중에 하나. 입술주름 보톡스 받는 거로 해결 안 될 거고요. 미간은 보톡스 맞으시면 좋아요. 침샘 보톡스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쌤이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포진은 뭐 병이 낫는 데는 피부까지가 완전히 낫는 데는 열흘에서 2주간엔 다 낫고요. 아픈 거는 저기에 가셔야 돼요. 통증 클리닉 가셔야 돼요. 그래서 너브 블락, 신경을 아픈 신경을 이제 블락해 줘야 됩니다. 먹어보면 알죠. 콜라 하루에 2리터면 그게 얼마나 되나요? 각설탕으로 한 60개 정도 되지 않나요? 캔 하나 6개 들어가니까. 이 만보를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걸 안 먹고 그것만 먹어서 칼로리를 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콜라 2리터 페트병 큰 게 1.8리터니까요. 그거 하나 캔 하나니까 각설탕 60개, 70개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 자체로도 충분히 비만이 생기죠. 아유, 비누로 샤워해도 로션 안 발라도 된다고요. 팔에 혈관종이 있다 그러면 날 때 있는 혈관종이면 되게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 뭐 피부과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기다릴 건지 빨리 수술해야 될지. 10시간 못 잘 텐데 병이 있지 않는 한 10시간 자지는 못할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10시간 못 자요. 음. 아주 피곤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죠. 그러면 결제로 조직 검사 해 보셔야 돼요, 저거는. 류마티스 내과에 갈 게 아니고요. 피부과를 가셔 갖고 대학병원 가시면 그 결제를 조직 검사해서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가 있어. 몸에 이렇게 여드름도 아니고 지루성 피부염도 아닌 결절 이런 생긴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병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조직 검사부터 하셔야 되지 류마티스 내과에서 본 스캔할 필요 없습니다. 운동을 많이 했겠죠. 예. 살찌는 거 안 찌고는요. 딱 들어간 열량하고 소모한 열량이 그겁니다. 내가 열을 먹었는데 열을 에너지를 소비를 해요. 살 안 찌죠. 내가 5개를 먹었는데 에너지를 하나밖에 소모 안 해요. 4개가 살이 찌는 거예요. 살찌고 안 찌고는 더하기 빼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어쨌다는 거는 다 그 본인의 개인의 이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육이 많은 사람은 어지간히 먹어도 운동 안 해도 그 근육 자체가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 근육이 많은 근육질의 몸매인 사람들은 먹는 거 보면 살 안 찌는 것 같아. 똥배 안 나오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근육이 많다는 얘기는 차로 치면 100이랑 5000cc짜리 스포츠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시동만 걸어도 기름을 써요. 그냥 근육의 에너지를 쓰는 거죠. 어지간히 먹어도 똥배 안 나와요. 근데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야인 사람들이 그냥 그 뭐 칼로리 높은 거 먹으면 똥배 볼록볼록 나오죠. 왜냐하면 그거는 500cc짜리 그냥 뭐 작은 그 2기통 차라고 생각하면 돼. 시동 걸어도 별로 기름을 안 먹어요.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운동이 뛰지는 못하고요. 그냥 걷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네. 안 맞는 사람 못 먹어요. 먹지 마세요. 다른 거 먹어요. 두부 때문에 생겼다면 두부를 안 드시고 다른 거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들기름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참기름이나 아니면 그냥 쪄서 먹으면 되죠. 이런 케이스를 일반화시킬 것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는 안 맞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뭐 대체되는 음식이나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집착할 이유가 없죠. 저 같은 경우가 인제 저도 음식에서 가리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피자가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이태리 피자는 그 화덕 피자는 괜찮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이제 지방 소화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 되게 싫어해요. 당기지는 않아요. 튀겨 놓으면 안 먹어요. 아무리 재료가 맛있어도 튀기면 안 먹어. 새우를 쪄서 주면 먹는데 새우 튀기면 안 먹어요. 그건 뭐 이상합니까? 나는 그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안 먹으면 되지. 피자 먹어도 화덕 피자 같이 기름기 없는 건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음식의 종류는 수천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먹어서 좋고 편한 거, 소화 잘 되는 거, 예, 그런 거 드시면 되죠. 들기름이나 두부에 알러지 있는 경우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본다면 이분이 처음일 것 같아요. 입안에 편편 됐으면 방법은 그 자리에 주사 맞는 거 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직접 그 자리. 예.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병원 안 오시면 되죠. 음. 리뷰를 쓰시는 분들은 자기 생각을 쓰는 거고요. 뭐 또 그 진료 방식이 좋아서 오시는 분도 많아요. 쓸데없는 거 안 시키고 바가지 안 씌운다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딱딱 똑 진료해 준다고 좋아서 오시는 분도 많아요. 모든 사람이 진료가 똑같다. 모든 사람을 옆에서 지켜봤나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면 저게 헛소리인 거 금방 알 거 아닙니까? 내 말이 옳죠. 내가 환자분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아요? 그럼 병원에 왜 옵니까? 음. 그런 리뷰에 대해서 올리시니까 내가 답은 해 주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리뷰 보고 환자가 안 오면 저는 마음이 편해요. 그거 설명하기 더 힘들어요.
일하지 마셔야죠. 저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음. 하지 마세요. 습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건조한 집에 사는 사람은 가습기를 켜는 게 좋죠. 예. 우리나라는 화장품 다 난코메도제닉입니다. 음. 저는 독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감기 걸려서 좀 심하게 앓으면 독감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예. 조직 검사하시라니까요. 조직 검사부터 하시라고. 피부 결절이라는 거나 만져지는 망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조직 검사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줄기세포 시술도 안 하고요. 예.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줄기세포 치료를 해 준다 공짜로 저는 안 받습니다. 이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을 바르는 거는 본인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있거든요. 예. 뭘 발라야 되느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바르고 안 발라도 상관없습니다. 1년 내내 아랫 입술이 튼다 그러면 원인이 있겠죠. 음.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건 찾아봐야 됩니다. 전혀 연관 없는 얘기입니다. 유전자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예. 두 가지는 나눌 수는 있을 거예요. 발효주하고 증류주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환자분은 지금 얘기한 거를 보면 막걸리는 발효주, 고량주는 증류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없는 거죠. 본인하고 안 맞으면 안 먹는 거죠, 뭐. 왜냐하면 그 발효주는 발효하는 그 매체 방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원 발효 물질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알러지라든지 불편한 게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예. 개인차지 유전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원료 일본의 거의 10배입니다. 일본에서 구웠으면 일본에서 사시면 되죠, 그러면. 20 킬로나 뺐다 그러면 다행인데 저도 한 10 킬로 뺐지만 굳이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뺄 것 같은데. 예. 유통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예. 싸게 구할 수 있으면 요즘에는 글로벌리 다 구할 수 있으면 싸게 구하시면 되죠. 스무 살에 무릎 아프다 그러면 뛰지 마세요. 연골은 쓴 만큼 망가집니다. 80까지 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살을 빼야 될 거요. 그러니까 이게 웨이트 베어링이잖아요. 무릎이라고 치면 탕탕 뛸 때마다 무릎이 탁탁 이제 무릎의 연골이 상한단 말이에요. 예. 오래 뛰면 많이 뛰면 빨리 상하죠. 나이 들어서 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아주 극도로 마라톤 하는 사람처럼 체중을 줄이고 저기 사두박근이라 그러죠. 무릎 주위에 싸고 있는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제가 알고 있는 농구 선수 저 또래 농구 선수는 지금 거의 못 걸어요. 점프를 하도 많이 해서. 무릎 쓴 대로 망가지는 거죠. 간헐적 단식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효능에 대해서 이제 효과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깐요. 싼 데서 구하시는 거죠, 뭐. 대학병원 가서 지방종 수술하게 되면 10만 원 안쪽일 겁니다. 성형외과에서 하면 좀 더 들겠죠? 네. 대머리입니다.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20 살이면 바르는 약으로 좀 더 나이가 좀 들 때까지 바르는 약으로 유지하다가 30대 지금부터 약 먹으면 될 거예요. 예. 욕심 버리는 거 책 많이 읽으세요. 독서가 저런 어떤 흔히 말하는 욕심을 줄이는 데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실제로 정치 활동하는 일은 없고요. 예. 골프 가고 등산 가고 그다음에 책 읽고 뭐 그런 정도죠. 예. 얼굴이 붓는데 붓기 빼는 약이 있나요?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일어나서 운동하면 얼굴 붓기는 쑥 빠지는데. 요즘 제가 오메가3를 좀 먹고 있죠. 제가 광고했던 크릴 오리육이 주성분이 오메가인데 예 좀 먹어요. 왜냐하면 워낙 제가 그런 동물성 영양 물질들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쪼끔 먹어요. 먹으니까 좀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글쎄요. 뭐 잘 먹는 사람이라면 굳이 식사를 이제 골고루 잘하는 사람이라면 뭐 꼭 따로 챙겨 먹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저처럼 인제 약간 베지테리언 가까운 사람들은 쪼끔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먹고 있어요. 아 동네 외과에서도 해요. 근데 동네 외과를 못 가고 피부과에서 가면 피부 외과는 대학병원밖에 없으니까 피부과에서는 대학병원으로 보내죠. 무릎 보호대를 하면 덜 아프다고. 아무래도 저기 이제 체중을 쪼끔 나눠 주긴 하는데 예. 그래도 뭐 많이 뛰면 무릎은 망가집니다. 욕심 줄이는 데 제일 좋은 책이요. 물리학 책이나 이런 거 읽으면 물리, 천문학, 수학 이런 책 읽으면 욕심 없어집니다. 저는 그랬어요. 역사, 정치 이런 거 읽으면 욕심이 더 생겨요. 요즘에는 그 교양 물리, 교양 천문학, 뭐 교양적인 수학 이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읽어보면 우리 삶이라는 게 하찮게 느껴져요. 그러면 욕심이 인제 없어지죠. 음 그리고 인제 정말 지식도 많이 쌓이고. 그 지웅배 박사가 요즘 또 책 하나 새로 냈던데 뭐 그런 아 '사람은 천문학자로 태어났단가?' 하여튼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인간이 서서 걷는 인간만이 하늘을 보거든요. 세상에 잘 때 어떤 동물도 이렇게 눈을 하늘로 두고 자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사지보행 동물들은 보면 배를 깔고 땅을 보고 자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 이렇게 서서 다니기 때문에 앞을 보고 위를 보죠. 하늘을 볼 줄 아는 거죠. 그 잘 때 누워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문학은 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의 영역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천문학자로 태어난다라고 인제 지흥배 박사가 썼던 책인데 제목은 그 같은 뭐 그런 제목이에요. 정확하게 제목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 지흥배 박사 한번 다시 보실까? 예. 그런 책 읽으면 저기 하죠. 욕심이 줄죠. 그 책도 좋겠네요. 칼 세이건이 쓴 책이에요. A Pale Blue Dot 그러니까 작고 푸른 점, 푸르고 작은 점인가? 뭐 한글로 번역된 건 그런 거예요. 유튜브에 그것도 또 나오고요. 책도 있어요. 단행본만 한 250 페이지밖에 안 돼요. 왜냐면 보이저 1호, 2호를 인제 동시에 발사를 하거든요. 미국의 과학자들도 인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나사 예산을 딸 때 예 좀 과장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억 불짜리 프로젝트인데 15억 불로 좀 뻥튀기를 합니다. 해서 원래 탐사는 목성까지 탐사하기로 했는데 천왕성, 해왕성,冥왕성까지 보낼 수 있게끔 설계를 예 칼 세이건이 맞습니다. 코스모스를 쓴 칼 세이건인데 그분이 마지막 쓴 책이 Pale Blue Dot 그러니까 푸르고 작은 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보이저 2호가 인제 1호는 저쪽에 해왕성,冥왕성까지 가는 걸로 방향을 잡고요. 2호는 목성을 하고 스윙바이 해 가지고 그 태양 면화에 수직으로 올려보내요. 외계로 바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인제 고 가기 전에 목성을 지나고冥왕성을 갈 때쯤인가 어 천해, 해왕성쯤 갔을 때 요렇게 가던 그 보이저호를 이렇게 돌려요. 180 도로 회전을 시켜서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향하게 해요. 그렇게 하고 사진 한 장 찍습니다. 예. 창백한 푸른 점 맞습니다. 예. 페일 블루다. 예. 그래서 찍었는데 그게 태양의 그 면하고 황도면에 똑같은데 아주 푸르고 작은 점이 그 저기 황색 띠 사이에 딱 하나 있어요.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천문학사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이정표적인 사진이에요. 지구를 가장 멀리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달나라에서 지구 찍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른 인공위성들이 지구의 전경을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 사진들은 다 가깝죠. 뭐 달이라 그래봐야 38만 킬로인데, 목성을 지나서 찍은 거니까 굉장히 멀리서 찍은 건데 창백한 푸른 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요 작은 점에서 몇십억 의 인구가 아기다툼을 하고 살고 뭐 환경 파괴다 이런 얘기를 칼생이 쭉 해요. 하면서 굉장히 소중하다, 잘 지켜야 된다, 양보하고 살자, 뭐 이해하고 살자, 전쟁을 피하고 이런 이제 아주 좋은 말씀을 칼 세겐이 마지막으로 하죠. 이거를 한 바퀴 돌리는데 나사에서 되게 말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추진 장치가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인공위성이 날아갈 때는 그 에너지 소모가 없는데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태양이 이제 거의 영향을 못 주잖아요. 태양으로 이제 전지를 축전을 못 해요. 그러면 싣고 있는 방사성 물질 갖고 만드는 방사능 전지 가지고 돌아요. 그걸 갖고 뭐 측정하고 사진 찍고 신호 보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있는 요만한 전기 조금이라도 쓰는 거는 다른 나사 직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태양풍도 측정해야 되고 선간의 어떤 물질도 측정해야 되고 이런 골치 아픈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고 싶은 과학자가 있고 칼 세이건은 돌려서 사진 한 장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진 한 장은 정말 그 인류 천문학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진 한 장이다. 지금도 그거보다 더 멀리 지구를 찍은 사진은 없어요. 그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 욕심이 팍 줍니다. 속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쿨하게 살려면 이런 얘기하면 또 바람펴보면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50까지는 축 자고 일하십시오. 축 자고. 50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빨리 해야 될 숙제를 빨리 끝내세요. 자녀도 빨리 키우고 애들 대학 졸업하고 나면 크게 돈 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 빨리 넣고 빨리 키우고 그러면 좀 여유가 생기죠. 숙제가 별로 없으니까. 여름 방학 때 여러분들 뭐 숙제 많이 나오면 방학 숙제 있잖아요. 그럼 빨리 숙제 끝내면 나머지 이제 방학 기간이 되게 좀 편하잖아요. 뭐 삶도 그런 것 같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가치료법 없습니다. 약 먹어야 됩니다. 대상포진은 팜사이클로비아 나와 있는 약 먹는 게 최고입니다. 바르는 약은 스테로이드죠 뭐. 예. 피부가 건조하면요 보습제 바르시면 돼요. 태반지사까지 뭘 맞습니까? 네, 50 넘으면 소화기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사량도 줄어요. 약을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50이 넘어가면 내부 장기도 우리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시력도 약해지잖아요. 치아도 약해지죠. 네. 눈도 안 보이죠. 소화 장기도 그만큼 안 돼요. 적게 먹어야 됩니다. 도움되는 어떤 식품들을 먹는 건 좋은데 적게 먹어야 됩니다. 얼굴이 당기는 건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그래요. 직구가 안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하시고 몸에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좀 더 강해진다고요? 아니요. 당한 만큼 몸만 나빠집니다. 대화할 때 실수가 안 하는 방법. 실수 안 하려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조심하면서 만나야 될 사람이면 적어도 친구로는 안 만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즈니스상으로 실수를 하면 큰일 나니까 사업상 만나는 사람이라면 정말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친구나 가족을 만났을 때는 좀 뭐 실수해도 그거 이해하는 게 친구고 가족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 만나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조심해야 될 사람이면 그럼 굳이 그게 일이 아니라면 만나지 마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경이 안 맞아서 그래요. 안경이 나한테 얼굴에 피팅이 안 돼서 그래요. 안경점 가셔갖고 안경 피팅을 새로 하십시오.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여기 얼굴 당긴다, 따끔거린다, 뭐 각질 생긴다 다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정신과 가셔야 됩니다. 바깥분이 이렇게 잠을 자꾸 깬다 그러면 정신과 가셔야 돼요. 우리가 수면 장애는 이게 정신과 질환의 한 영역인데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냥 뭐 센 수면제, 멜라토닌 이런 게 아니고요. 우울증도 잠 못 자는 경우 많아요. 그럼 우울증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잘 자거든요. 그러니까 바깥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수면 장애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본인이 수면제로 해결하는 게 수면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과 선생님의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방광에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은 난치병입니다. 그래서 건설이 심하면 주사제가 있어요. 트램피어 같은 주사제 있으니까 주사 맞는 게 좋고요. 심하지 않으면 광선 치료도 있고 먹는 약 네오티가손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클로스프린 같은 걸로 치료도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는 MTX 같은 것도 쓰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맞게 쓰면 됩니다. 여성 비뇨기과 가보시라 그래요. 이나은님 엄마한테는. 네. 당연하죠. 15,000 보면 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 운동량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15,000kg 같으면 70cm 보폭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kg 정도 되거든요. 7kg, 8kg쯤 되겠네요. 아닌가? 70cm면 7kg. 예, 거의 10kg 정도 돼요. 꽤 많이 걷는 겁니다. 네, 걷는 것도 포함됩니다. 뱀다리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어린선이라는 거예요. 다리에 각질이 나서 이렇게 막 그물망 모양으로 생기는 건데 보습제 바르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정부에서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을 색출하겠다. 색출이란 이런 말을 쓰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때 했던 얘기죠. 예, 복귀하자는 의사는 처단하겠다. 영어 자체가 벌써 굉장히 불순하죠. 어디까지를 뭐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이라고 보겠다는 건지 개인의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승진해서 누락시키겠다는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모든 공무원들을 사생활을 없애는 건데 그렇잖아요. 사생활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게 옳을까요? 아무리 권력을 손에 쥐어도. 범죄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는 거고요. 색출이란 말이란 자체는 처단이란 말이랑 똑같은 단어잖아요. 저런 단어를 공공기관에서 이름을 오르내린다는 게 저런 용어를 쓴다는 게 잘못된 거죠. 피부가 갑자기 볼감에 촉촉한 여드름이죠 뭐. 아니요.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드름인데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약은 무조건 그렇게 먹이는 건 아니에요. 여드름일 거예요. 예. 데드리프트 할 수 있으면 좋죠. 예. 그것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무릎이 약하거나 허리가 약한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무게를 가볍게 해서 해야 되겠죠. 예. 머리카락 움직이면 모근이 아프죠. 잡아당기면.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볼커버라면 일단 잘 드셔야 됩니다. 참 살찌우기도 힘들어요. 살찌우기가. 그래서 식단을 조절해서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죠. 힘듭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안 해갖고 심폐량이 없으면 일단 에어로빅 스포츠도 같이 해야 돼요. 운동량이 굉장히 많고요. 혼자는 못할 겁니다. PT 받으십시오. 어느 정도까지는. 한 6개월 이상 PT 받으세요. 그러면 아주 제대로 된 식단과 운동법을 배우실 거예요. 약 바르면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 대상포진 한 번 걸리면 종신 예방이에요. 죽을 때까지 백신 면역이 생긴 거니까 안 맞아도 됩니다. 건성이랑 지루성 피부는 완전히 반대예요.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 웃겠다. 저는 반대입니다. 웃고 주름 치세요. 그게 나아요. 예. 자,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또 11시가 넘었네요. 우리 PD님은 퇴근해야 될 시간이니까. 한 달에 몇 권이가 일주일에 한 권 정도 봐요. 속도 안 합니다. 나이 들면 책 읽기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권 읽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유튜브 보는 시간 줄이고 넷플릭스 보는 시간 줄이면 그 정도는 읽을 수가 있죠.
여드름약, 예, 두피 지루성 피부면 좋아져요. 예. 저는 안경을 3개를 맞췄습니다. 예, 다초점 못 쓰겠더라고요. 어지러워 가지고. 적응 6개월을 써봤는데도 적응이 안 돼요. 안과쌤이 특이하다 그러면서 그냥 안경 3개 쓰래요. 가까운 거 글씨 읽는 거, 요 정도 보는 거, 그다음에 멀리 보는 거. 안경 3개 들고 다닙니다. 지방종 수술은 외과생들은 쉽게 해요. 근데 좀 예쁘게 하려고 그러면 성형외과 가시면 좋고요. 예.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여드름 좀 났네요. 보니까 글 내용이. 예.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먼저 고치고요. 그다음에 여드름은 그다음에 치료하셔야 돼요. 일주일 정도는 지루성 피부염 먼저 고치세요. 고기 먹을 때 야채 같이 먹는 게 좋아요. 뭐 그게 음식의 합이 맞죠. 예,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아픈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통증 클리닉 가시면은요, 신경 너브블락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좀 훨씬 나아요. 소화가 잘 안 돼서 4kg 빠졌다고요? 내시경 해봤을 텐데, 뭐 이상 없으면 운동하시면 되죠. 뭐 찍어서 뭐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펑셔널 이상, 기능성 장애라는 거거든요. 기능성 장애가 있는데 그거 뭐 MRI 찍고 CT 찍고 해봐야 돈만 쓰고 진단 안 나오죠. 이상 없죠. 스트레스 받는 거 없는지 정신적인 문제도 따져보면 그게 낫지 않을까요? 사진은 그만 찍으시죠. 입천장 되었으면 일주일 동안 고생하시고 그러면 저절로 낫습니다. 특별히 할 거 없습니다.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스트레스만 갖고 여드름 나지 않아요.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일단은 아마 스테로이드 먼저 쓰고요. 좋아지면 여드름약 쓰게 될 거예요. 네. 무릎에 주사 맞지 마세요. 자꾸 맞으면 연골 상해요.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원인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주사 맞기 시작하면 증상은 금방 좋아지는데 계속 무릎을 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망가지죠. 네. 외상에 깨끗한 외상이 모르겠는데요. 염증 있는 외상은 피복제 같은 거 안 붙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갱숙이님은 통증 치료는 그냥 먹는 약이나 그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무릎에 맞는 그런 무릎에 손상이 가지 않게끔 운동을 조심하셔야 되고 무릎을 아껴 써야 됩니다. 네, 기미는 멜라논 쓰면 됩니다. 아니요, 대상포진 힐링되고 나면 가는 건 상관없어요. 전염성은 없고요. 예. 아픈 거는 저기 통증 클리닉 가시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또 2시간 피부 얘기하다가 시간이 금방 갔네요. 네, 네.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는데 또 내일 되면 날씨 또 예전 가을 날씨로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늦가을 충분히 즐기시고요. 단풍 조금 남아 있을 때 좀 더 보시고요. 즐거운 가을 만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